아직 뭐 시험이 덜 끝난 학교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좀 진도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봐야 세페이드 책에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세페이드 3F 3 챕터 14 전개를 이용 한번 보도록 하고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대신에 전압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공부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특히 저항의 연결이 있었을 텐데요. 저항을 직면 연결했습니다. 저항을 병렬 연결해봤잖아 라는 것에 대해서 각각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셨을 것이었습니다. 저항의 직면 연결은 그냥 단순하게 R1과 R2의 합이 전체 저항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 이거는 예전에 공부했던 여러분들 하시면 내신에 쳤던 내용들을 복습해서 소개한 내용이에요. 반면 R1의 저항과 R2의 저항이 병렬되어 있어요. 이 경우 합성 저항 R 토탈 분의 1의 값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 증명 만약에 여러분한테 고등학교 내신에서 요거를 증명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의 길이와 정체의 단면적 그리고 그 정체의 재질을 비장로라고 부릅니다. 로 뭐라고요?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비자는 아닐 비자는 아니에요. 비례하다 할 때 비자예요. 그래서 비장로가 꽤 작아요 하면 똑같은 길이 똑같은 단면적을 가지는데 비정로 값이 작다면 전체 저항값은 작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저항값이 작게 만든다는 것은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도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비장로는 꽤 커요 하면 똑같은 크기, 똑같은 단면적을 가진다 할 때 비정로 값이 커버리면 저항값이 크게 만들어지겠네요. 구도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또는 절연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혹시 비장로가 0이 되는 물질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최저도체죠. 보통 일반적인 도체는 금속이 좀 많습니다. 예, 들어가주세요. 일반적인 부도체, 뭐 고무, 나무,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전기에 대한 부도체가 보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치면서 많이 공부했던 것은 X축, 전압축에 따른 Y축, 전류축을 보면 있어서 가나 이런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전압인데 가는 전류가 많이 흘러.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은 저항값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예, 이건 저항값이 작은 거죠. 나는 상대적으로 똑같은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조금밖에 못 흘러요. 상대적으로 저항값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죠? 저항의 역수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분석하는 게 좀 귀찮죠? 역수값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X축 전압축에 대해서 Y축 전류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2A 흐르고 여기는 1A 흘렀어 라고 한다면은 저항비는 1대 2가 될 것이야. 그렇다면 3A 흐르고 2A 흐르고 1A 흐르는 물질 X, Y, Z가 있어요. 저항의 B는 X 대 Y 대 Z는 몇 대 몇 대 몇 나옵니까? 6대 3대 2 나오죠. 이래서 3분의 1대 2분의 1대 그리고 1분의 1 그렇게 해서 6대 3대 다시 2대 3대 6이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저항의 역수라다 보니까 여러모로 귀찮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왜 X축, 저항축, Y축, 전류축이 이 그림을 훨씬 더 선호하는 그림일까요? 오늘 챕터 14쪽의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 해볼까 하겠습니다. 정규 진도는 아니고요. 그냥 챕터 14 혹시 필드 없다는 사람은 가져가십시오. 예. 왜 X축, 전압축, Y축, 전류축을 줬을까요? 만약에 X축, 전류에 Y축, 전압을 주었으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저항 그 자체였습니다. 훨씬 더 분석이 편했을 텐데 이거는 거의 안 써요. 이거 훨씬 더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보통 전압을 많이 변환시키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과학에서 우리가 X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데 여러분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연역적 방법이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생각 안 나? 연역적인 것은 내가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에 맞춰서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수행하고 결론을 보고 그 결론이 내 가설과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실험을 설계할 때 내가 뭔가 바꾸는 게 그걸 우리는 조작변이라는 걸 써요. 그리고 동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종속변이라는 통제변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조작해서 바뀌어지는 결과는 종속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은 이게 조작변이라는 거죠. 전압을 조작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건전지를 직렬로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직렬되면 1.5V, 3V, 4.5V, 6V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전압을 정밀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Y축 전류는 그로 인한 결과라고요. 전류를 정밀하게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실상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 일정한, 다시 말하면 저항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걸로 그려놨어요.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전압에 대해서 전류려면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는 이런 형식의 그림이 나와요. 우리가 피라미드 전구 이런 것들 놔뒀을 때 전압이 낮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항값이 작았는데요. 전압을 높임에 따라서 전구가 더더더 밝아지고 전구 온도가 점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저항값이 커져버립니다. 현상이 나왔으면 과학은 현상이 나왔으면 그 현상을 왜 그래? 라고 밝히는 게 과학이죠. 왜 그럴까요? 온도가 높아졌으면 입자가 좀 빨라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게 결국에 전자가 움직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서 원자핵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전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성질. 그게 뭔데? 저항이죠. 저항값이 커졌다, 비저항값이 커지더래 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비저항로라고 불러주는 놈은요. X축 온도에 따른 Y축 비저항을 볼 때 비저항이 작았다 했던 금속, 일반적인 도체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비저항값이 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항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부도체는 어떨까요? 부도체도 올라갈까요? 부도체는 약간씩 내려오는 이런 그림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둘이가 크로스되지는 않아요. 줄여 놓겠습니다. 여기는 부도체 전체의 그림이 됩니다. 부도체에서 그러면 부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이 작아진다 또는 저항값이 작아진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아직 여러분한테 물리원 정도 공부량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부도체가 전기를 통하려면 원자가 전자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조금보다 고온에서 원자가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부도체 또는 반도체는 너무 온도가 낮으면 너무 저항이 커요. 저항 크다는 것은 제대로 동작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저 사용 온도가 있습니다. 영하 200도 이런 데서 사용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 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내신 공부를 하면서
좀 공부해 봤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 저항분의 1을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저 비장분의 1을 이걸 카파라 부르면서 전기 전도도라 불러요. 다시 말하면 도체는 카파 전기 전도도가 큰 것을, 부도체는 전기 전도가 작은 것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지금까지 한 게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내신 정도 수준에서 가르친 내용이고요. 원래는 중2 내신에서 또는 중3 내신에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하고 그냥 소개해볼 전기에너지예요.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전구라면 빛이 얼마나 밝게 나오겠습니까? 전동기라면 얼마나 더 세게 돌아가겠습니까? 이해돼서 전열기라면 얼마나 열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전기 교과 과정에서는 이게 중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배울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말입니다. 이게 물리원 정도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냥 배워요. 물리원 정도면.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뭐 수업을 요즘에는 이제 물리원조차도 안 하는 학생들, 내신에 물리원조차도 안 하는 학생들, 일반계 고등학교로 말입니다. 안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수능에 물리원, 요번 수능에 물리원 응시인원 몇 명일 것 같습니까? 300명. 300명이요? 약 5만 명 정도 응시했고요. 화학원에 한 7만 명, 생명원하고 지구과학원은 15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근데 물리원에도 전기에너지는 없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 네, 물리2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를 목적으로 하니까 과거 가면 바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전기에너지의 이용, 전력, 전기에너지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리2에 가서나 겨우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대학교 가면 안 배울까? 대학교 가면 당연히 배우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죠. 물리2는 수능에 응시 인원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3,000명이었다. 예, 그렇죠. 내신에서도 물리2를 선택한 학생들은 극히 드물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네. 자, 일단 요 내용은 아직까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살짝 살펴붙이면 나올 만한 내용입니다. 여기 되면 요거 증명하는 거 조금 이따 한번 해볼 테니까 요거 하나 적어놓도록 하십시오. 경호이면 노트 같은 거 준비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네요. 아직 시험 안 쳤다는 게 동해뿐인가? 예. 나머지 다 쳤어요? 예, 갖다 오십시오. 일단 노트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 줘요? 네? 노트 하나 줘요? 아니 집에 있어요. 오늘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선생님 나중에 임시 단톡방에 초대 나중에 해놓을 테니까 그리고 이 수업은 동영상 수업 녹화 떠놓을 테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연습 삼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이렇게 생겨먹은 물체예요. 비장로 값은 일정하다. 다시 만들면 일정한 물체다 하겠습니다. 물론 비장로는 아까 봤다시피 온도 의존 함수예요. 근데 온도는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뭐 그런 비장로 값은 바뀌지 않는다는 하에서 요놈의 저항값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비장로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해요. 저항의 의미는 뭡니까? 하면 결국엔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자를 생각해 볼 때 관이 좁은 관과 넓은 관이면 누가 좀 더 통과하기 쉬워요? 당연히 넓은 관이죠. 관의 크기가 크면 비장이 작다 또는 관의 크기가 크면 저항값이 작다 하겠습니다.
근데 반은 통과해야 되는데 1m 통과하는 거와 100m 통과하는 거 누가 더 쉬워요? 당연히 1m죠. 길이가 짧을수록 뭐하다고? 저항이 작다.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봤습니다. 단면적 S고 길이가 L이라 할게요. 이놈의 저항을 R이라고 쓸게요. 단면적 S는 똑같고요. 길이가 2L이라 하겠습니다. 얘의 저항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저항이 같을 예, 때 물질의 재질은 서로 같다는 전제 조건에서 되겠죠. 그렇다면 길이 L은 똑같은 상태에서 단면적 SS 붙여서 스트레스가 될 때 얘의 저항값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예, 단면적이 2배 됐으니까 2분의 1 R이라고 0.5 R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망치를 통통통통 눌러가지고 길이를 2배로 늘렸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이건 그냥 같은 놈을 2개 붙인 거고요. 얘는 망치로 눌러가지고 길게 뽑은 거예요. 철사처럼 길게 뽑는 성질을 우리는 연성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금속은 연성이, 그리고 얇게 펴는 전성이 좋아서 그렇게 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화학적인 내용인데요. 현재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엄밀히 말하면 금속인데요. 그 중에 연성, 제일 큰 놈은 어떤 물질이죠? 예, 금입니다. 금 1g으로 금 4, 금의 실을 만들면 약 3km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 금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걸이. 그 정도 돼버리면은 손만 대도 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컴퓨터 CPU라는 놈 알죠? 그 안에 회로 기판과 그리고 이제 접촉점 사이를 연결하는데 그런 데다가 금사가 사용됩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금이 그쪽 CPU 이런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구형 컴퓨터 CPU 이런 것들을 해서 금을 추출하는 그런 것을 나중에 지구과학 쪽에서는 도시광산 또는 도시광산 이렇게 해서 또 재활용으로 배우고 있네요. 재활용할 때 오염물질은 적게 나올까 많이 나올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광산 이것들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다 어느 쪽으로 미룹니까 하면 후진국적으로 좀 미뤄지는. 그래서 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한 약품에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빈민층들이 그렇게 노출되는 일이 많아요. 선진국 쥐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근데 어차피 지구 환경이라는 게 돌고 돌죠. 다시 망쳐 공분해서 길이를 2배 늘렸답니다. 자, 박수 어떻게 될까요? 예, 4배가 되죠. 왜냐하면 길이를 2배 늘렸다는 것은 단면적이 반절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4R이야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항의 직량 연결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네요. 재질 로우는 똑같아요. 같은 재질이에요. 길이가 L1 쓸게요. 길이를 L2 쓸게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면서 단면적 S는 같으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놈의 저항을 R1이라 쓸게요. R1 저항은 어떻게 쓴다? 기장 로우에 단면적 S 그리고 길이 L1 쓰겠죠. R2 어떻게 쓸 것 같아? 로우에 단면적 S 길이를 L2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합성한 것은 결국엔 단면적은 똑같은 상황에서 길이만 L1과 L2의 합이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R 토탈 값은 기장 로에 단면적 S의 L1과 L2의 합인데 그냥 이게 분모가 서로 같으니까 그대로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저항과 같아. 이렇게 증명하면 간단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써봐라 하겠습니다. 이거를 증명해 보십시오. 써봐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3학년 됐으니까 스스로도 한번 글을 서술형으로 써보는 연습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단답형, 객관식 물론 이런 것도 좋지. 근데 내가 써보는 거, 내가 서술형을 써보는 거 이거 과거 입학하기 전에 어쨌든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알다시피 과거 쪽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서술형이에요. 단답형 띡 던져주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생각을 서술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남들이 알아먹게 기술하는 거,
써보는 거. 말도 중간에 접속사들 써놓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법칙에 의해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난 나와서 내가 한번 써서 설명해 보고 싶다. 뭐 색깔 표현은 다 보내주세요. 자, 같이 한번 봐주실래요? 이 용감한 용기의 박수 한번 쳐볼까? 이렇게 두 저항이 병렬 연결했다고 했을 때 일단 길이는 갖다가 놓겠습니다. 네, 일단 길이 갖다 놓고 이쪽을 정면적을 S1 이쪽을 S2라고 놓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 모양과 같겠죠. 이 모양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겠죠? 자, 전체 단면적은 이쪽을 S 플러스 S2라고 할 수 있고 길이가 L인 이것과 이거 두 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쪽을 저항 R1을 구해봅시다. R1은 자 비정항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로우였습니다. 여기 S1분의 L. 자, 밑에 이쪽 거 R2는 비정 곱하기 S2분의 L. 자, 이것을 비정항 곱하기 S1 플러스 S2분의 L. 자, 이 사이에서는 어떤 식이 성립하냐? 자, 이것이 역수를 취해보면은 R분의 1은 비정항 곱하기 L분의 S1 플러스 S2. 자, 이것은 동분한 게 아니라 나누면 되죠. 자, 이것은 이거랑 같고 아니죠. 이것은 이거랑 같은 게 아니라 이것은 아니 1분의 1과 같죠. 얘를 역수취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1분의 그리고 얘도 역수취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증명 과정 뭐 말을 중간중간에 조사 붙이면 제일 잘 증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하고 수업이 좀 진행되면 이런 식의 여러분한테 좀 발표 좀 해봐라라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특강 과정에서도 뭐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해봐라라고 시킬 거예요. 뭐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그렇고 과거도 그렇겠지만 과거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적극성. 그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발표 잘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뭐 부끄럽다고 그냥 저 뒤에 숨어갖고 아이 뭐 아는데 뭐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발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왜 괜찮아요? 네. 아, 네. 다음번 당신이 남아서 쓸 이거요? 동현이. 자, 오늘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챕터 14에서 소개된 게 뭡니까 하면 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전력은 기호 P를 쓰고 왔는데요. 파워에서 나온 용어예요. P를 쓰는 대문자 P입니다.
대문자 P를 쓰는 역학에서의 용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운동 다리 대문자. 예, 운동이 아니라 스몰 P고요. 대문자 P를 쓰는 놈이 있어요. 한 일을 시간으로 나눈 그것을 우리는 P라고 하면서 이걸 뭐라 불러? 유리라는 이름을 썼죠. 네.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소모된 전기 에너지, 단위 시간당 소모된 전기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뻔하게 전기 에너지는 전력과 시간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전력 P, 전력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100V에 2A의 전류가 흘러요 하면 200 단위 뭘까요? 그렇죠, 와트죠. 전력의 단위는 줄 퍼세크로 써도 괜찮겠고 와트라는 단위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일의 단위하고 일의 기호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발음할 때 W 해버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미 우리가 오밀 법칙을 배워봤어요. V 꼴 IR이라는 것을 배웠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면 I 제곱 R이라는 것을 쓰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배워본 공식 하나 더 있어요. 대놓고 오밀 법칙, 도서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를 쓰죠. 그래서 이거는 R분의 V 제곱을 쓰기도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전력하면서 V,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이거 두 개 더 가르칩니까? 물리 공식 외우는 거 힘들어 뒤지겠는데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I 제곱 R은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쓰면 유용합니다. R분의 V 제곱은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유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자, 여기 2옴짜리하고 1옴짜리가 준비되겠습니다. 전압 6V라는 전체 전압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직렬이네요. 첫 번째 R 토탈 얼마 구할까? 예, 그대로 3 더하기 2 더하기 1 R하고 R2를 단순하게 더하면 되죠. 얼마요? 3옴 되겠습니다. 두 번째 I 토탈 전체 전류 구할게요. 전류는 R분의 V를 구하면 되겠죠. 저항값이 3옴이래 전압은 6V 들었으니까 2A입니다. 여러분들 전하량 보존법칙을 배워본 적이 있죠? 그치? 간단하게 이렇게 와서 물이 10m가 이렇게 흘러갔어. 이쪽으로 3m 갔대. 여기로 몇 m 갔을까? 그렇지. 그럼 다시 모으면 이쪽은 몇 m 지나갈까? 10m 지나가겠죠. 즉 전자라는 게 어디가 갑자기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전하량 보존법칙 결국엔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의 세기가 뭐하고 같아요. 2A라는 전류의 세기는 R1에도 R2에도 그대로 똑같이 걸려요. 전압과 전류, 저항과의 관계 나오면 맨날 오밀 공식을 때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걸린 전압 V1이라 쓸게요. 전류는 전압은 어떻게 쓴다? 전류하고 저항 곱하면 되죠. 전류 2A에 저항 2옴이네요. 예, 4V라는 전압이 앞에서 먹는 전압입니다. 그럼 뒤에서 먹을 전압 V2는 얼마 걸릴까요? 2A 1옴에서 2V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 B와 뭐가 같아? 전압의 B가 같네요. 그럼 소비 전력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전류 제곱에 저항을 곱합니다. 앞에 소비되는 P1 I 제곱 전류 2A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용하니까 8W 되겠고요. 뒤에서 먹을 전력 P2는 나있습니다. 전류 2A의 제곱 저항 1옴 있네요. 4W 되네요. 저항의 B는 전압의 B이며 동시에 소비 전력의 B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정전기였다면 발생한 에너지 B도 2대1 되겠고 똑같은 물이라면 물의 온도 변화량도 역시 2대1 되겠죠. 간단한 거잖아. 이 간단한 거 왜 중학교 2학년 때 중3에서 빼버렸는지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저항 두 개를 병렬 연결시켜 보아요 하겠습니다. 예, 여기 6옴짜리하고 3옴짜리를 병렬 연결했습니다. R 토탈 이거 6V 그대로 쓸게요. R 토탈을 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네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6분의 3이 되겠고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이 돼서 요놈의 합성저항 R 토탈 값은 2옴입니다. 이 전압 6V가 여기도 6V 걸리고 이쪽에도 6V 걸립니다. 즉 저항이 병렬되어 있을 때는 전압이 동일하게 걸린다. 이거 배웠죠? 왜 동일하게 걸리죠? 동일하게 걸린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래 동일하지 이렇게 배워요? 우리가 이 전류, 전기에너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 물의 흐름에 좀 많이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물 요만큼만 채웠네. 요 높이 H1에 의한 수압에 의해서 물이 나오겠죠. 이랬어? 물을 좀 더 많이 채웠어요. 그러면 수압이 더 커지면서 더 잘 나오겠네요. 많이들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수압 P는 매질의 밀도, 지구 중력 가속도 그리고 구멍까지 그 깊이 H 이렇게 해서 수압을 배우게 됩니다. 수압은 곧 전압에 비례한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을 병렬연결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물의 높이는 같아요. 근데 구멍을 이쪽 말고 두 쪽 더 뚫어놨네요. 한 놈은 구멍이 좁고 한 놈은 구멍이 큰데요. 결국엔 수압을 나타내는 높이 H는 어떻다? 깊이 H는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구멍이 작은 거와 구멍이 큰 거. 구멍이 작으면 물이 나가기가 어렵겠죠. 저항이 큰 쪽을 얘기하고요. 이건 저항이 작은 쪽을 얘기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전압이 동일하게 걸리거든 하겠다고요. 그러나 6옴에 6V랍니다. I1이라고 써볼까? I1 몇 암페어 흘러갑니까? 예, 저항분에 전압하면 되죠. 1A 지나갑니다. I2 예, 2A 지나가죠. 아까 R 토탈 구했잖아, 그지? 그렇다면 두 번째 I 토탈 전류는 저항분에 전압할 수 있겠습니다. 전압이 2V에 다시 저항 이용에 전압을 6V 들었으니까 3A 지나가네요. 다시 말하면 3A라는 전류가 위아래로 저항을 역수비로 나눠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의 역수비가 전류의 비가 되겠고 전력의 비로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대박 아니죠? 이해됐어? 지금까지 정도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비 전력 문제는 여러분들 이 세 문제로 비교시킬 수 있습니다. 저항 표시인데요. 이렇게 해놓은 것은 가변점 저항값을 바꿀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A 정보가 있네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가변 저항을 증가시키잖아 했습니다. A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했습니다. 또는 A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말하지만 전구라면 전력이 크다면 더 밝게 볼 수 있겠고요. 전동기라면 더 빠르게 더 세게 돌 수 있겠습니다. 뭐 전력이면 열이 더 많이 나와서 뭐 물을 더 온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죠. A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 전부 B가 있고 역시 가변 저항이 있네요. 나 케이스입니다. 역시 가변 저항 값을 증가시켰네요. 물론 감소시키는 건 얼마든지 이상이겠죠. 이때 B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가 되겠어요. C하고 D가 있네요. 이 가변 저항을 역시 증가합니다. C와 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지만 전력 문제는 이 세 문제 안에 기계된다 했습니다. 만들어 보시죠. 가변 저항을 증가시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류 I는 R분의 V 하잖아. 어차피 이 두 개의 저항 합이거든. 그래서 전체 저항값이 증가된다는 것은 전체 전값이 감소하겠어요. PA 이건 어차피 I 제곱 R이기 때문에 전류값이 감소한다는 뜻은 밝기는 어두워져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간단하죠? 그럼 B는 어떨까요? B는 어떨까요? 얘는 가변 저항을 증가하더라도 B에 걸린 이 전압 V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전압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동점입니다. 그래서 PB 이거 동일합니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과 상관없이 소비 전력은 똑같거든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변 저항을 증가시켰잖아요 했습니다. 예, 이 값은 이 값이 당연히 증가되는 거 볼 수 있겠죠?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가변 저항인데 요 놈이 이옴이고 이거 이옴이라고 해볼게요. 합성하면 R 토탈 값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근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결국엔 1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가변 저항이 이옴이 아니라 10의 6승 100만 옴이 된다고 해봐요. 2분의 1 더하기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은 거의 의미가 없죠. 결국엔 이 경우는 R 토탈 값은 2옴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저항, 전체 전류 I 토탈 값이 감소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쪽으로 흘러간 전류가 I 토탈이란 말이야. 전류가 감소하면 여기에서 걸릴 PC 전류 제곱 곱하기 C의 저항 전류가 감소하니까 C는 어두워져요. 됐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먹을 VC가 감소했다고 PC C의 소비 전력이 감소하면서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전압은 바뀌지 않는데 앞에서 작게 먹었어.
그럼 뒤에서 많이 먹죠. 그래서 이쪽에 VD는 오히려 증가. 뒤쪽의 전구 D는 전압이 증가되어서 소비 전력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력 문제는 이 세 문제 안에 다 비교됩니다. 뭔 말입니까? 하면 스위치를 뗐어요 하겠습니다. 여기 스위치를 떼면 저항값을 줄이는 케이스입니까? 늘리는 케이스입니까? 스위치를 뗐다는 뜻은 거기로 전기가 통하지 말라는 거잖아.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 스위치가 2옴짜리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데 스위치를 떼버리면 전기가 안 통해. 저항이 무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스위치 오프라는 놈은 저항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그럼 반대로 스위치 온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항을 엄청 줄여버리는 거죠. 심지어 제로로 줄일 수도 있겠네요. 이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럼 이 정도 돼? 똑같은 전구라면 전압을 반반 나눠 먹겠죠. 근데 스위치 온 시켰대. 이 위쪽으로 전기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100%다 이렇게만 가요. 혼자 전압 다 먹어요 하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스위치를 오프하는 게 저항을 엄청 키우는 거. 스위치 온하면 저항을 제로화 시키는 거예요. 이쪽 전구는 꺼져요. 이해됐어?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속 도수는 브릿지를 연결합니다라는 것은 스위치를 온합니다라는 뜻과 같은 말이 되겠고요. 피라미드가 끊어졌어요 라고 한다면 스위치를 오프시켰어요 하는 말과 저항을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라고요. 워낙에 자주 나오는 병렬 합성 저항값이니까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R 9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래서 6분의 3, 2분의 1 나와서 R 토탈 값은 0이거든 하겠죠. 얘요. R분의 1은 1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이에요. 40분의 4 더하기 40분의 1, 40분의 5가 나오고 8분의 1이 나와요. R 토탈 값은 8옴이거든 하겠습니다. 35mm, 25mm에 요놈의 R 토탈분의 1의 값은 3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되겠죠? 60분의 2 더하기 60분의 3, 60분의 5가 나오고 12분의 1 나와요. 요 정도는 R 토탈은 12옴짜리예요. 다시 말하자면 병렬하면 하면 할수록 저항값은 계속해서 줄어들거든 하겠습니다. 이래서 요즘에는 백열 전구를 거의 안 쓰죠. 현재 가정집에 220V가 들어오는데 산수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100V가 들어온다고 했겠습니다. 어떤 전구를 보니까 100V, 전격 전압 100V를 넣으니까 100W의 소비 전력을 보는 전구가 있었고요. 어떤 놈은 100V의 소비 전력에 전격 전압에 대해서 200W를 쓰는 놈이 있겠습니다. 100V 전압을 넣으면 100W, 100V 전압을 넣으면 200W 전력이 소비된대요. 전력 P는 전압과 전력이 곱이거든. 이래서 그래서 얘는 100V 곱하기 1A의 전류가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하면 100V 곱하기 2A의 전류가 흘러가겠죠. 요 놈을 RA라 합시다. A의 저항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항은
전류분에 전압하면 되는 거죠. 얘는 100옴짜리예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RB는 예, 50옴짜리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이 같은 전구는 잘 기억하십시오. 와트 수가 큰, 소비전이 큰, 더 밝은 전구는 저항값이 작은 거예요. 가정용 전기기보다는 모두 다 병렬 연결합니다. 왜요? 전압이. 예,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죠. 전압이, 그래서 이걸 만약 직렬 연결해버리면 100V 먹는다고요? 만약 이 두 개를 직렬해버리면 저항이 300ohm이 되고 150ohm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각각 100V씩 먹지 못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그 경우에는 만약 직렬 연결하면 저항값이 큰 놈한테 더 큰 소비 전력이 걸리겠다는 거죠. 물론 100W에는 미치지 못하고요. 알겠습니까? 10분만 휴식해보죠. 화장 갔다 오십시오.